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힘들어하는 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함께 기꺼이 곁을 내어준 사람이었고, 제가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염없이 기다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무렵 저희 부모님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보내드리고 학교에 나갔는데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학생이었던 신랑이 저에게 학교 끝나고 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 교문 앞에서 만나자고 했고, 그렇게 신랑이 데리고 간 곳은 당시 유행하던 피자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랑은 저에게 제일 큰 피자를 사줬어요. 그곳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종종 가던 피자 가게라서 저는 자연히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그 친구는 피자가 먹고 싶으면 언제라도 내가 사주겠노라며 저에게 피자 한 판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2학년을 이모의 집에서 다니게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친구와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종종 소식을 들으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통화만 종종 하던 그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둘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망보험금과 이모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작은 자취방을 구할 수 있었고, 그 친구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 같은 서울 땅 아래이다 보니 고등학교 이후 몇 년 만에 다시 그 친구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잘 지냈어? 너도 서울로 대학 갔구나? 네가 공부를 잘했잖아. 그래서 서울로 대학 갈 것 같아서 나도 열심히 공부했지. 응? 서울로 따라온 거라고? 그래, 네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혹시라도 네가 서울로 진학한다고 했는데 내가 성적이 모자라서 못 따라가면 안 되니까 나도 너 따라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지. 그렇게 20살이 되던 해에 그 친구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제가 항상 마음에 쓰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던 제가 혹시라도 그 여파로 인해 흔들리거나 망가질까봐 속으로 걱정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그 친구는 너무나도 고마운 친구였기 때문에 서울로 간 이후로는 일주일에 2-3번은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22살이 되던 해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저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을 하며 지내왔는데, 그 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면서 가까운 근교로 여행도 다니게 되고, 다른 친구들과도 종종 함께 어울리며 제법 대학생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한 지도 몇 년이 지나 저는 졸업을, 그 친구는 복학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운이 좋아 저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의 집에서 자주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신랑은 타지 사람이다 보니 부모님과의 왕래가 적었고, 그래서 걸리지 않고 동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떠올려보면 그 친구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참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군대에 가 있을 동안 저는 마지막 학기를 열심히 하고 혼자서 취업 준비를 했고, 남자친구는 군대에서 편지와 전화로 응원을 해주는 게 전부였지만 저에게는 그 응원이 세상 그 어떤 응원보다 더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고 남자친구에게 알렸을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기뻐해줬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녁을 해서는 저에게 새 운동화를 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함께 걸어야 할 길이 많으니 같이 발 맞춰 잘 뛰어보자고요. 그 말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 그 말에 확신이라도 주려는 듯이 복학 후 남자친구는 공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저에게도 그때는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중요한 시간이라 그 시기에는 오롯이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던 시기였고요. 그런 노력 끝에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도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고, 신랑은 취업에 성공하고 2달 후 작은 중고차를 장만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곳저곳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금요일 저녁이면 퇴근을 하고 만나서 곧장 여행을 갔습니다. 숙소도 따로 예약하지 않은 즉흥 여행이었고 산책을 좋아하는 저에게 맞춰 대부분 여행은 산이나 바다, 들판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가 많은 곳들이었어요.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 정말 평범한 어느 날 신랑에게 또 하나의 신발을 선물받게 되었는데 그때 신랑은 저에게 예쁜 구두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동안 편한 운동화 신고 많이 달렸으니 이제 어여쁜 구두를 신고 좋은 곳만 다니자고요. 많이 걸을 일 없이 예쁜 옷 입고 조금만 걸어도 행복한 그런 곳만 다니자고 했습니다. 그게 신랑의 프로포즈였어요. 갑자기 한순간에 고아가 된 저에게 이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신랑의 프로포즈에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고 신랑의 부모님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반대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망설여졌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남자와 함께라면 불구덩이라도 함께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의 반대를 딛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결혼식이라 혼인신고만 하고 식도 못 올렸지만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어요. 친한 친구 및 지인들에게 손편지로 결혼 사실을 알리고 소박하지만 집도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저희에게 남은 건 꽃길만 있을 거라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제가 뜻하는 대로만은 되지 않더군요. 아니면 제가 정말 불운한 인간이어서 그런 건지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혼생활 2년 만에 신랑에게 교통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교통사고로 잃었던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신랑이 제 생일이라고 퇴근 후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서 급히 오다 빗길에 교통사고가 났던 거였어요.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살려만 달라고요. 내 유일한 가족을 또 빼앗아 가지 말라고요. 그런 제 기도가 들리기는 했던지 정말 살려는 주시더군요. 숨은 붙어있지만 아무런 소통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으로 말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채 이겨내기도 전에 사고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온 병원에서 저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잡아먹는 무서운 년. 어머님, 듣기 싫다. 내가 이럴까봐 너네 결혼 반대한 거야. 내 아들 어쩔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싫다고 할 때 적당히 떨어져 나가지. 이게 뭐야?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에 안 받게 욕심부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병원에 갈 때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부모 잡아먹고 남편 잡아먹은 죄인이요. 그렇게 저에게만 너무 가혹했던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그렇게 신랑이 병원에 누워있는 날이 늘어가자 시댁 식구들도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사람의 병실에 가서 돌보기도 하고 혼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해보고 혼자 말하는 게 지겨워 자는 것처럼 고온히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나 좋은 게 있더라고요. 마음 편히 신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신랑의 옆에 앉아 자리를 지키면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이 사람의 얼굴에서 표정이란 걸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나에게 신랑과 닮은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한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소망을 담아놓은 것이 생각이 났거든요. 남편의 정제 활동성이 떨어지는 상태이다 보니 임신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해서 병원에 다니고 있던 도중 자연적으로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 의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보자며 신랑의 정자를 보관해 둘 게 생각이 난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마저도 쉽게 되는 게 아니라 2번의 실패를 하게 되니 참 마음이 무너지더군요. 너무너무 간절하고 이게 안 되면 저도 죽어야지 생각하고 있던 차에 3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신랑이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신랑에게도 아이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신랑을 만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여보, 그렇게 누워서 잠만 자면 힘들지 않아? 나 오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당신이 들어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나 임신했어. 드디어 안정기에 들어갔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안심해도 될 거라는데 나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이젠 누가 봐도 임산부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던 터라 그날도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 순간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임신? 임신이라니? 아, 이 미친년이 병원에서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너 그거 우리 아들애 맞아? 그런 게 가능할 리 없잖아. 아파서 누워있는 애한테 네가 인간이긴 하니? 어머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난동은 간호사 선생님의 중재로 마무리가 되었고 분노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간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친년이라며 혀를 차고 병실을 나가버리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배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신랑을 보러 병원에 가면 수군대는 말소리와 시선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둘이나 되었으니까요. 다들 미쳤다고, 아빠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임신을 한 것도 무모하고 애는 무슨 죄냐며 내뱉는 말들이 죄다 상처가 되었지만 다들 두고 보라죠. 저는 다 지킬 자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드디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신랑과 꼭 닮은 아기였어요. 다들 말리는데도 저는 바로 신랑에게 가서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왠지 신랑도 고맙다며 저에게 웃어주는 것 같았고 부디 저와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달라고 돌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젖먹이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던 와중에 또 한 번 절 좌절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랑이 자는 도중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랑의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전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아기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신랑과 제 사이에 아기가 있으니 아마 신랑도 만나러 가지 못하는 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어코 애를 낳았니? 네. 소식은 들었지?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이었어. 너만 괜찮다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네? 아직도 몸조리해야 할 시기인데 이렇게 지내면 나중에 어떻게 아이를 책임지려고 그러니? 이제 애한테는 네가 유일한 부모인데 이제 네 몸이 자산이다. 그러니 와서 몸조리라도 하고 가거라. 왠지 차가운 말투였지만 그 말에 따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그 말하는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분명 많이 준비하고 내뱉었을 말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가 신랑이 있던 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할 때 내가 각오한 것이 하나 있었다. 당장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적어도 내 자식 마지막은 내가 거둬야겠다 그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어. 내가 가버리면 내 아들은 어찌할까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날 이리 죽지 못하게 만들었니? 내 아들의 자식이 세상에 숨쉬고 있다고 하니 염치 없게도 내가 살고 싶어지더구나. 그렇게 날 살린 너와 손주이니 부디 불편한 없게 편하게 지내라. 내가 눈 감기 전까지는 너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련다. 내 아들의 자리를 내가 채워줄게. 시어머니의 이 말씀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면 유난히도 신랑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사람도 저에겐 한없이 다정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옆에서 방긋 웃는 아기를 보며 다짐합니다. 당신 없이도 당신 아이 정말 잘 키우겠다고요. 마음 약해지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나중에 우리 만나게 될 때 그동안 정말 잘해줬다고 꼭 칭찬받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